네, 반갑습니다. 무지개 건강의 박세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거짓말을 시켰죠. 다음 주에 뵙기로 했는데 그날이 딱 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건너뛰고 오늘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명절들은 다 잘 보내셨죠? 오늘 이제 3주차 오메가3 사용 설명서. 오메가3는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많이 챙겨 드시면 좋고, 그래서 이번엔 또 이렇게 또 우리 대학원 제자가 명절 잘 보내시라고 이렇게 상품권을 보내가지고 저기 모 마트에 갔는데 아주 그 고등어가 되게 싱싱하고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다가 이제 무조림을 해서 먹었는데 김치 넣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참 생선을, 육류보다는 생선을 좀 많이 좀 챙겨 드셨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고요. 예, 오늘은 이제 또 계속 이어서 이제 8장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8장의 제목이 뭐냐면 오메가3는 체중 감량을 도와준다. 예, 현대인들의 가장 여성분들의 고민이 뭐예요? 바라는 거 있죠.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꿈, 44 사이즈를 꿈꾸죠. 일단 44 사이즈가 되려면 얼굴이 CD로 가려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44 사이즈는 힘들 거고요. 네. 44 사이즈가 되려면 일단 CD로 얼굴이 가려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44는 좀 어렵고 55까지만 꿈을 꾸시고 44는 좀 어려울 거예요. 연예인들 보면 화면에서 보면 일반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얼굴이 주먹만 할밖에 안 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김혜수 씨 같은 경우인데 제가 대학생 때 봤어요. 동국대에 가서 진짜 얼굴 평범한 사람보다도 작아요. 근데 화면에 보면 어때요? 되게 크게 나오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빠지는 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메가3를 좀 많이 챙겨 드십시오. 이 책의 182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메가3는 지방 연소를 증가시키고 과도한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며 포만감을 높이고 염증과 대사증후군 같은 비만 합병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몸이 날씬해지는 음식이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네요. 많이 드셔야 되겠죠. 되게 슬픈 게 제 주변에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메가3를 그냥 이렇게 막 홈쇼핑이나 그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막 드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오메가3를 드시려면 반드시 드실 거면 비타민 E가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산화된 기름을 먹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좀 몸에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래서 체중 감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챕터 9를 보게 되면 오메가3는 노화를 늦추고 젊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챕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원하는가 192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수를 원하는가 생선을 낚아라라는 제목으로 오메가3 지방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보는 신체 영역은 두뇌와 심장, 관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질병, 특히 심장 혈관 질환과 류마티스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피부염, 낭창, 알츠하이머병이 완화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뭐예요? 나이 먹으면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뭐 나이 먹으면 당연히 생길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이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렸을 때 60대 할아버지들, 지금 이제 할아버지라고 예전에는 불렀었죠. 60대면. 근데 저도 내일 모레면 60인데 누가 할아버지라고 하면 슬플 것 같아요. 이제 이미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전에 60대와 70대하고 지금의 60대, 70대는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간단한 예로 여러분이 지금 70대가 됐다 칩시다. 한 20년을 더 지나갔다고 칩시다. 동네 학다방을 가시겠어요? 스타벅스 가서 사람을 만나겠어요? 스타벅스 가겠다. 이게 문화도 같이 가기 때문에 나이 먹었다고 해서 지금의 60대, 70대하고 같이 학다방에 가서 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어질 수밖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오메가3를 많이 먹어서 이런 질병들을 심장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을 자꾸 뒤로 딜레이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들이 와요. 군대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발목 지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지뢰는 빵 터지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빵 터지면 발목만 날아가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그 하나를 죽게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옆에서 이동을 해야 돼요. 전투력을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거든요. 관절염 때문에.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거든요. 꼭 따라 붙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 험한 세상인데 과연 그들이 내 부모가 관절염이니까 얼마나 병원에 모시고 다닐까 한번 생각은 각자 손에다 가슴 얹고 가슴에다 손 얹지 말고 손에다 가슴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노인이 해산물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193페이지에 뭐 염증성 질환이 더 자주 발생한다. 혈관벽이 뻣뻣해지고 끈적끈적한 물질이 내벽에 쌓인다. 쭉 하면서 뼈가 약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오메가3가 좀 완화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뭐는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요? 오메가3를 좀 더 많이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오메가3가 심장마비 위험을 되게 많이 감소시킨대요. 이건 연구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심장마비는 사실은 뭐 콜레스테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중성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거는 심장마비의 원인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심장이 서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냥 오메가3라도 챙겨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10장은 그럼 오메가3는 어떻게 치유를 돕는가 그래가지고 2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분은 뭐라고 해놨냐면 병원 환자식에는 오메가3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환자의 이상 증세 그래서 염증, 염증성 질환, 혈전증 그 다음에 뭐 감염, 부상 해갖고 심장 수술, 골절,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이렇게 오메가3가 이런 것들을 다 완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아예 책에 기술을 해놓으셨어요. 오메가3를 조금 더 많이 챙겨 드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책 20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Q&A인데 치유와 오메가3 이것이 궁금하다 해서 Q가 뭐냐면 질문이 몇 주 내로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외과의와 상의해서 복용해야 하나요? 했더니 이 문제에 관한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메가3를 매일 1000mg씩 섭취해서는 출혈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입증됐대요. 그럼 보통 오메가3 먹을 때 좋은 오메가3를 먹을 때도 뭐라 그래요? 출산 한 달 전에는 복용을 좀 끊어라. 출산할 때 출혈이 안 멈출 수 있다 하는데 매일 1000ml의 오메가3를 먹어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연구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식약청은 출혈 증가를 우려한다면 오메가3를 매일 3000mg 이상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가 있다. 그러면 하루에 3000mg를 매일 먹으면 피가 묽어져서 출혈이 안 멈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3000mg가 아니면 굳이 수술을 앞두거나 뭐 출산을 앞뒀을 때도 굳이 오메가3를 뭐라고요? 줄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밝혀낸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11장에는 이제 뭐냐면 오메가3 보충제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인은 얼만큼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 영아 같은 경우도 일일 300mg 꼭 먹여야 된답니다. 그래야 두뇌 발달에도 굉장히 좋고요. 2, 3세 아동 같은 경우는 420mg 하루에. 3세 이상 아동은 하루에 최소 500mg. 그럼 1000mg 먹이면 어떨까요?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죠. 우리 엄마들, 우리나라 엄마들은 뭐예요? DHA가 들어가 있다고 환장을 하죠. 그래서 아마 청산가리에 DNH가 들어있다 그러면 청산가리도 먹일 거예요 아마. 예전에 우유 생각이 나서 그래요. DHA 첨가 우유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우유 그래고 엄청나게 많이 팔았었죠.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DHA가 많고 그렇게 아이들 머리가 좋아졌다고 한다면 그 이유 어디 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환자들을 위한 오메가3 섭취법 해가지고 2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신경질환 환자 섭취량 해가지고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환자들은 2000ml 최소 2g 정도를 섭취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개선이 된대요. 또 심장질환 환자 같은 경우 최소 1000ml 많이 먹으라 그러죠. 또 염증성 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매일 3000mg을 섭취하면 그 염증이 가라앉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몸에 좀 염증이 있다 한다고 한다면 소염 진통제를 먹기보다는 오메가3를 좀 더 많이 먹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 된다는 얘기예요. 몸에 전혀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부작용이 발표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챙겨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Q&A 중에 이거는 좀 괜찮아서 제가 이제 아마유에는 오메가3가 생선류의 오메가3만큼 좋은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식물성이 더 좋지 않냐, 동물성 안 좋지 않냐.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오메가3 공부할 때 뭐라 그랬죠? 탄소사슬이 길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이 책에도 역시 그런 거예요. 아마유에 함유된 오메가3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단신으로 짧다라는 얘기예요. 사슬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소 사슬이 길수록 체내와 두뇌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동한다. 이거 긴 거는 뭐라고요? 동물성 오메가3가 훨씬 더 탄소 사슬이 길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아마유와 카놀라유, 호도유의 오메가3는 전구 물질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메가3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3로 전환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효소가 필요하죠. 근데 현대인들이 효소 섭취가 많은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오메가3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고 또 간다 하더라도 양이 변환되는 과정 속에서 유실되는 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밥을 500ml 먹었다고 해서 그 500ml가 다 내 몸에 섭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오메가3로 직접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식물에 들어있는 것들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면 간에서 효소 공정이라는 복잡한 생화학적 단계를 거쳐서 단신의 탄소 2개나 4개를 첨가해 장신의 EPA와 DHA로 전환된답니다. 그러니까 식물성은 전구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작업들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동물성은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몸에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선류를 같이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식물성 먹을 때 아마유는 사실 오메가3가 풍부한데 오메가3가 아니고 전구체 물질이죠. 생선류와 함께 섭취하는 게 가장 좋대요. 아마유를, 그러니까 아마씨유를 먹어서 오메가3를 섭취하고 싶어도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생선 기름이랑 같이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이 책에 229페이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식물이 훨씬 더 좋아요, 우리 몸에는. 그렇다고 아마씨유로 오메가3를 보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생선류를 같이 먹어야 되니까 질 좋은 연어유를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 이제 23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오메가3가 암 예방이나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그랬더니 거의 모든 합병증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발견됐고요. 특히 이제 2010년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암의 전 단계 증상인 대장 용종이 있는 사람이 6달 동안 오메가3를 2000mg 복용하자 용종의 수와 크기가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거죠. 또 2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암 전문가들은 오메가3가 유전자의 발현을 하향 조절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혈류 속에 COX2, COX2와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염증 촉진 화학 물질의 양을 감소시킨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답니다. 염증 잡는 데는 뭐가 참 좋다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241페이지에 보게 되면 또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오메가3를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3000mg 이상은 섭취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한대요. 근데 3000mg면은 어마무시하게 먹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먹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성인의 오메가3 일일 권장 섭취량 그래서 242페이지에 보게 되면 임신과 수유 시기에는 매일 1000mg 정도를 먹어줘라. 그래서 엄마와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신경장애가 있으면 2000에서 6000mg까지 먹어라. 2000에서 6000까지요. 그 다음에 심장 혈관 질환이 있으면 3000mg를 먹어라. 3000mg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또 염증성 질환은 3에서 4000mg 정도 뭐 그렇게 먹어주면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12장에 보게 되면 안전한 해산물을 고르고 먹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슬픈 게 뭐예요? 바다도 너무 많이 오염됐죠. 그래도 그나마 바다는 자체 정화를 시키거든요. 그게 참 오묘한 신의 섭리인지 자연의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다에도 그 많은 쓰레기들은 결국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바다에서 들어온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들은 또 바다가 알아서 한 곳에 다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바다가 따로 존재해요. 모든 쓰레기는 글로 모이게 해놨거든요. 참 오묘하죠. 그게 자정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긴 하지만 워낙 오염이 심해서 지금은 뭐 해산물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하시고 고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제일 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참치죠. 참치도 있고 또 요즘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거 양식연어. 그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축사처럼 양식하는 생선 연어뿐이 아니고 생선들도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주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비닐이 다 벗겨져 버리니까 신선한 느낌을 못 주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항생제를 사실은 투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한 마리씩 소처럼 닭처럼 돼지처럼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두리 양식 그 자체에다가 항생제를 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먹는 것도 있지만 바다로 흘러나가는 항생제 양도 장난은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생선도 요즘은 사실은 이렇게 먹으려면 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냥 막 드시면 안 되거든요. 생선을 많이 먹을수록 두뇌와 심장, 관절, 피부, 혈액이 더 건강해지고 거의 모든 질병의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과학적 사실이 부각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바다가 그렇게 또 오염됐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245페이지에 자연산을 먹어라. 자연산 먹고 싶죠. 근데 자연산은 어때요?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고. 사실 좋은 자연산은 다 어디로 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해. 일본으로 가죠. 일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기에는 참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 245페이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은 알래스카산 연어다. 알래스카산 해산물은 모두 자연산이다. 하지만 양식 연어를 기를 때와는 달리 새끼를 자연으로 돌려보내 자연의 먹이를 주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지금은 연어가 왜 위험한다고 하냐면 양식이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고 이 양식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어 길이가 8m까지 성장을 한대요. 연어인지 이게 장어인지 뭐 구분이 안 가죠. 8m까지 큰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연어 무한리필집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연어는 사실 비싸단 말이에요. 비싼데 그 무한리필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기른 거였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참치 되게 많았잖아요. 뭐 무한리필 참치집, 독도 참치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거기가 왜 철퇴를 맞았어요? 결국은 그 참치를 무한리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어고기 막 생회로 막 올려다가 그게 걸려서 다 철퇴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연어는 뭐 이렇게 다른 고기를 섞을 수가 없어요. 연어 자체는 다른 생선들하고 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연어가 8m까지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알래스카산 자연산 연어가 곰이 그거를 이렇게 산란하러 올라오면 바위 위에 서갖고 탁 잡아먹는 게 8m라면 그 곰도 한번 치열하게 싸워야 될 거예요 아마. 8m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연산을 먹어라. 자연산을 먹어야 돼요. 양이 247페이지에 양식장에서 자란 연어는 완전히 그 반대다. 아까처럼 자연적으로 자라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양식 연어는 제한된 공간에서 천천히 헤엄쳐 다니며 매일 값싼 음식을 먹는다. 그 중에는 항생제도 포함되어 있겠죠. 독감이 유행할 때 복잡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처럼 양식 연어는 감염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금씩 양식 연어의 먹이에 항생제를 첨가해 질병의 확산을 막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생제를 먹는 것이 우리 입으로 안 먹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항생제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항생제가 들어오니까 우리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슬픈 얘기예요. 야생동물과 사육한 소의 영양 상태도 해산물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제 뭐 소도 뭐 닭도 돼지도 다 똑같다라고 얘기지만 저는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소와 닭이나 돼지처럼 해산물도 지금 양식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산물도 건강한 식품이 아닌 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죠. 자, 24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산 생선에는 포화 지방이 적게 함유되어 있다. 양식 생선은 일반적으로 지방이 훨씬 많다.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생선을 양식하는 사람이 자연산 어부한테서 물고기를 넘겨받으면 쇠고기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품질이 하락한다. 소 사육자들이 고기 무게를 늘리는 것처럼 양식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자, 소나 돼지나 닭을 비육하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항생제라 그랬죠. 항생제 먹으면 30% 정도 성장이 더 많이 된다 그랬죠. 생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양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연에서 잡은 고기라고 하더라도 양식장에 일단 들어가면 비육하게 만들어야 무게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자연산 생선의 비타민 D 함유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비타민 D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일광욕을 즐기고 자연산 연어를 드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아깝더라도 아까운 게 아니죠. 좀 비싸더라도 자연산을 먹는 게 맞는데 과연 비싼 돈을 냈는데 이게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죠.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IT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만 이게 완벽하게 되면 생선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력을 다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진짜 양식이고 항생제를 얼만큼 먹고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IT 기술 중에서도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미래에 중앙집권이 아닌 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거 하나하나 정말 자연산인지 양식인지까지 구분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한 기술이죠. 블록체인이. 근데 그걸 좀 악용하고 있죠, 요즘 사람들이. 뭘로요? 비트코인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록체인 안에 그냥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니까 이제 그런 돈이거든요. 그건 이제 근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을 먹어라. 그래서 건강한 연어의 빛깔은 분홍색을 띠잖아요. 이쁜 분홍색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라. 자연산을 먹어야 되는데 참 고민이에요, 그죠?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 Q&A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생선을 요리하면 오메가3가 파괴되나요? 좀 그렇지 않아요?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데 이걸 뭐 과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산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막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해산물에 함유된 오메가3가 비교적 열에 강하다고 했다. 해산물에 포함된 게요. 하지만 고열은 건강한 오메가 지방을 다소 파괴해 트랜스 지방으로 바꿀 수 있다.
트랜스 지방으로 바꿀 수 있다. 왜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항상 그랬잖아요. 자,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머릿속에 뭐예요? 포화 지방은 나쁜 것, 불포화 지방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불포화 지방에는 오메가3라든지 오메가6라든지 오메가9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포화 지방을 가지고 트랜스 지방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여기 꽉 차 있기 때문에 포화 지방 말 그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대신 포화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혈관 벽에 막힌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불포화 지방이 건강에 좋긴 하지만 불포화 지방은 뭐로 바뀔 수 있다고요? 트랜스 지방. 그죠? 트랜스 지방으로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콩기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마가린이었나요? 그런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수소를 첨가시켜서. 결국은 오메가3라고 하는 것은 탄소사슬 세 번째가 이중결합이 해서 뭐가 들러붙으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메가6는 여섯 번째 칸이 그렇게 이중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오메가9는 아홉 번째 라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돼요? 트랜스 지방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이라 해서 꼭 건강에 완전히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열이 가해지면 트랜스 지방화 된다고 지금 여기도 책에도 돼 있죠. 그래서 건강한 오메가3도 고열에서는 트랜스 지방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을 가하지 않고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응?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익히지 말고 90%쯤 익었을 때 불을 끈다. 그러면 생선에 남은 열기로 나머지 10%는 자연히 익는다. 근데 연어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많죠. 슈퍼나 대형 할인점 좀 큰 데 가면은 어떤 연어를 팔아요? 회도 팔고 훈제도 팔죠. 훈제를 할 때 열을 가하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 그래갖고 트랜스 지방화 됐다는 뜻은 아니고 한번 먹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슬퍼요. 현대인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슬퍼요. 잘 먹는 것 같지만 못 먹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안전한 해산물 섭취하는 법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뭐 생선의 원산지를 확인한다. 뭐 해산물 안전 등급을 확인한다. 다양한 해산물을 먹는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이트인데 뭐 거기 들어가서 안전한지 확인해라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믿을 수도 없고 이번에 또 난리 났죠. 일본 같은 경우 또 지진이 뭐 7점 몇이 왔다가 지금 또 여진이 5점 몇이 왔단 말이에요. 그 10여 년 전에 그 지진 났을 때 그래서 그 원자로가 하나 파괴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또 이래가지고 또 어떤 피해가 있을지 상당히 좀 겁나는데 자 이제 부록으로 해가지고 부록은 왜 했냐면은 이제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오메가3의 효과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만 이렇게 실어놓은 또 부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이제 저기 하려고 하는데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오메가3의 효과 그래고 276페이지에 두뇌와 중추신경계, 심장 혈관계를 보호한다. 그럼 이쪽에 문제 있으면 뭐예요?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보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지력을 개선시킨다. 왜? 뇌세포 막을 형성해 주니까 또 염증을 억제한다. 신체 모든 세포에 함유되어 있다. 자가면역 장애를 줄인다. 대표적인 자가면역 장애 중에 오메가3가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의 효과를 보이지만 특히 많이 보이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다발성 류마체. 아주 효과가 좋죠. 그 다음에 전립선 암을 줄인다.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줄인다. 심장병 돌연사를 줄인다. 뇌졸중을 줄인다. 죽상동맥 경화증을 줄인다. 죽상동맥 경화증이라고 하는 혈관벽에 들러붙어 있는 그 딱딱한 것들, 그거를
줄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녹여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관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또 뭐 류마티성 관절염을 줄인다. 노인성 황반변성을 줄인다. 이것도 줄여주고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을 완화해주고 상처와 신경조직 손상을 개선한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오메가3 했고요. 이제 근데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있다라고 얘기는 어렵지만 효과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이 면역 반응을 조절해주고 골밀도를 개선하고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병을 낮춰주고 특정 암 발병률도 줄여주고 만성 피로증을 개선하고 결장암 발병을 낮추고 천식도 완화시켜주고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줄여주고 정신분열증을 개선하고 공격성을 완화해주고 청각 손실을 줄여준다. 이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될 때까지 더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앞에 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이에요. 근데 지금 쭉 얘기한 걸 들어보면 어떤 현상들이에요?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깨졌기 때문에 염증과 더불어 이런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현대인의 식단 상황을 봐가지고 오메가6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오메가3의 섭취를 늘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는 또 한번 강조를 하면서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책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